경남 합천의 작은 마을,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손질된 한옥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감이 붉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감나무 잎도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죠. 최영월 할머니는 올해로 85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마당 장독대 앞에 앉아 뚜껑을 하나씩 열어보는 것이 할머니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된장독, 간장독, 고추장독. 할머니는 뚜껑을 열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올해 장은 잘 익었네. 겨울 김장할 때 쓰면 되겠다. 할머니 곁에는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꼬리를 살랑이며 앉아 있습니다. 이름은 백구. 할머니가 10년 전 마을 입구에서 떨고 있던 강아지를 데려온 이후 백구는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늘 함께였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따뜻하게 데운 보리차를 식혀서 백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에그, 내 신세를 네가 다 지네. 할머니의 손등은 가늘고 주름이 깊습니다. 숨소리도 요즘 들어 자주 짧아지곤 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중간에 한두 번은 멈춰서서 숨을 고르곤 했죠. 그런 할머니를 보며 백구는 걱정스러운 듯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아침 8시가 되자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시에서 내려온 손녀 한서진이었습니다. 34인 서진은 몇 달 전부터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합천으로 내려와 근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 전에는 꼭 할머니 댁에 들러 건강을 챙기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혈압계를 꺼내 할머니의 팔에 감았습니다. 기계가 윙윙 소리를 내며 숫자를 표시했습니다. 서진은 수첩에 혈압 수치를 적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치가 예전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약은 잘 드셨죠? 먹었다, 먹었어. 네가 놔둔 거 다 먹었다.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서진은 식탁 위에 놓인 약봉투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은 목요일인데 화요일 약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물을 따라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제가 보고 갈게요. 할머니는 마지못해 약을 삼키며 투덜거렸습니다. 약이 밥보다 많네. 이래 가지고 뭐하러 사나. 서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올가을만 잘 넘기면 돼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김장 김치도 우리 같이 담가야죠.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시계를 보고 급히 일어섰습니다. 제가 저녁에 또 올게요. 백구밥은 제가 아침에 줬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서진이 대문을 나서자 마을은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는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왔고 골목 슈퍼에서는 라디오에서 구수한 DJ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 마을 이장의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경로당에서 김장 행사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백구는 할머니 옆에 엎드려 고개를 할머니 무릎에 기댔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백구야, 우리 얼마나 더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집 안으로 들어온 할머니는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달력 곳곳에는 병원 진료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과, 정형외과, 한의원. 달력을 보고 있던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하루였지만 할머니의 몸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할머니도
서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정기 검진을 위해 읍내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진이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진의 가슴은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영월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호스피스와 가정 돌봄을 준비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서진은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서진이 더 당황한 듯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길어야 몇 달 정도로 보입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표정만은 평온했습니다. 오히려 서진이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진아, 울지 마라. 사람 태어나면 언젠간 가는 거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할머니의 아들 한도우가 내려왔습니다. 55인 도우는 건설회사에 다니며 바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도우는 난처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집 정리하고 읍내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시설도 괜찮고. 아니다. 나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눈 감을 거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집 융자금도 남아있고 제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요. 차라리 집을 정리하는 게. 집은 안 판다. 이 집은 네 할아버지가 평생 일궈서 남긴 거다.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우는 담배를 피우러 마당으로 나갔고 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잠들었고 서진은 거실 소파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구가 다락문 쪽으로 가더니 낑낑거리며 앞발로 바닥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평소에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뭐가 있어? 서진이 다가가자 백구는 다락문을 올려다보며 짧게 짖었습니다. 서진은 낮에 할머니가 중얼거린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종달새 울면 다락문을 열어라. 서진은 의자를 가져와 다락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쏟아졌고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낡은 구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 빛바랜 자필 메모, 그리고 밀봉된 빨간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메모를 펼쳤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할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미안하다.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서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미정? 미정이가 누구지? 서진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70년 봄 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한테 딸이 있었어? 아빠는 외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병원 진단서와 입양 관련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서진은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도우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상자 안의 물건들을 보여주자 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나가 있었다고? 왜 엄마는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거야? 나도 몰라.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람을 찾아야 할 것 같아. 형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마당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고인이 된 할아버지의 동생 장경수가 들어섰습니다. 62인 경수는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었지만 최근 들어 집안일에 자주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월이가 이제 오래 못 간다 카더라. 진명에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해야지. 경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미 도장도 파왔다. 매매계약서 여기 있으니까 도장만 찍어. 서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삼촌, 할머니 의사도 안 물어보고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고 뭐고 병원비 누가 대냐? 빚도 있다며? 지금 팔아야 손해 안 본다. 백구가 경수 앞을 가로막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경수는 백구를 발로 밀쳐내려 했고 서진이 백구를 얼른 안아 올렸습니다. 일단 할머니 상태부터 지켜봅시다.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경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뭘 지켜봐. 이번 주 안에 결정 안 하면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경수가 나간 뒤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카세트 테이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족은 결국 할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이 아닌 이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고 했고 서진과 도우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방에는 산소호흡기가 들어왔고 방문 간호사가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고 백구가 감나무 아래에서 졸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이 좋네. 역시 집이 제일 좋아. 서진은 할머니 곁을 지키며 다락에서 찾은 카세트 테이프를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래된 라디오 카세트를 구해놓았지만 아직 테이프를 들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머니가 잠든 사이 서진은 조용히 라디오 카세트를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카세트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었을 때의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할머니였습니다. 오늘은 1971년 3월 5일입니다. 내 이름은 최영월. 누가 듣게 될지 모르지만 이 말만은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녹음기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 첫째 딸 이름은 한미정입니다. 미정아, 엄마가 미안하다. 옛날에 내가 지키지 못했어. 내가 아팠는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결국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눈 감기 전에 꼭 한번 목소리라도 듣고 싶구나. 미정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도우가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얼른 도우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오빠, 이것 좀 들어봐. 서진이 테이프를 다시 재생하자 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도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정말로 누나가 있었다는 거잖아. 왜 엄마는 이제 와서? 오빠, 할머니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 지금 상태로는. 형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장경수였습니다. 경수는 인사도 없이 거실로 들어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생각해봤냐?
집 파는 거 내가 좋은데 알아봤다. 이번 주 안에 계약하면 시세보다 더 쳐줄 수 있대. 경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펼쳤습니다. 매매 계약서였고 이미 도장까지 파와 있었습니다. 빚도 많다며? 이거 팔면 빚 갚고도 남는다.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상속세에 뭐에 복잡해진다. 지금이 기회야. 서진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삼촌, 지금 할머니가 계신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현실을 봐라. 돈 없으면 장례도 제대로 못 치른다. 백구가 경수 앞으로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경수는 백구를 향해 발을 들었고 서진이 얼른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도우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사 융자도 있고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을 팔면 당장 숨통이 트일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진이 다락에서 찾은 빨간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삼촌, 이 집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요. 할머니가 남기신 유언이 있어요. 유언? 그게 뭔데? 서진은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자필로 적힌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날짜와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절대 팔지 말 것. 마당 감나무는 미정이를 위해 남겨둘 것. 경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유언은 공증이 있어야 효력이 있어.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 대수라고. 자필 유언도 법적 효력이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때 마을 이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장과 함께 마을의 귀양한 변호사 출신 문세훈이 들어왔습니다. 68빈 문세훈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은퇴 후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요. 서진은 문세훈에게 유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세훈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자필 유언은 요건만 갖추면 효력이 있습니다. 날짜, 서명, 본인 필적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필적 감정도 가능하고요. 경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팔아야 해. 빚을 어떻게 갚고? 빚은 제가 알아볼게요. 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엄마 뜻대로 하겠습니다. 경수는 이를 갈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좋아, 후회하지 마. 나중에 울어도 모른다. 경수가 나간 뒤 거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문세훈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검인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목소리, 그리고 미정이라는 이름.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미정 이모를 꼭 찾아볼게요. 며칠 동안 마을은 소문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슈퍼 앞 평상에 모인 어르신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장경수 씨가 영월이네 집 팔 궁리한다더만. 아이고,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게 무슨 짓이고. 그 양반이 원래 좀 그렇지 않았나? 돈 문제만 나오면 달라지는 사람이요. 경로당에서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할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마을 어르신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영월이가 평생 그 집 지키며 살았는디 집까지 빼앗기면 되나? 아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다 카더만. 경수 씨가 그 집 노리는 거 하루 이틀 아니라드만. 소문은 점점 커졌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네 집을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장경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경수는 거실 탁자에 서류를 내팽개치듯 올려놓았습니다.
야, 이거 봐라. 빚상환 내역서다. 서진과 도우가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농사 확장을 위해 받은 대출, 할머니가 병원비로 쓴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몇 년 전 지붕 수리를 위해 받은 소액 대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총 금액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거 다 갚으려면 집 팔아야 해. 이번 주 안에 계약 안 하면 은행에서 압류 들어온다. 도우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장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삼촌, 일단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대출이라도 알아볼게요. 시간이 어디 있어? 영월이 곧 가실 텐데 그때 되면 상속 절차 들어가고 더 복잡해진다고. 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삼촌, 그래도 할머니 유언장이 있잖아요. 함부로 집을 처분할 수 없어요. 경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유언장? 그거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검인 절차 밟아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 사이에 빚은 어떻게 하고? 경수는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겠다는 건데 너희가 거부하면 할 수 없지. 은행에서 압류 들어오면 그때는 손도 못 쓴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수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정말 집이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다락에서 찾은 빨간 봉투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유언장 초안 외에도 또 다른 종이가 접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내 뜻이라는 제목과 함께 할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 평생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궈낸 곳이고 아이들을 키운 곳입니다. 무엇보다 미정이가 태어난 곳입니다. 미정아, 엄마가 너를 보낸 것이 평생 한입니다. 이 집만큼은 지켜서 내가 언젠가 돌아올 때 엄마가 여기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구나.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봉투를 뒤적였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2장이 더 나왔습니다. 한 장은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할머니의 모습이었고 다른 한 장은 서너 살쯤 된 여자아이가 마당 감나무 아래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70년 봄 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우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 집은 팔면 안 돼. 할머니의 유언이고 미정 이모를 위한 마지막 바람이야. 도우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서진아, 빚은 어떻게 갚아? 나도 당장 여유가 없어. 제가 알아볼게요. 병원에서 야간 근무라도 더 하고 대출이라도 받아볼게요. 다음 날 서진은 읍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입양 기록이나 보호시설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오래된 자료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1970년 전후 기록이면 여기 있네요. 한미정, 1967년생. 당시 보육원으로 보내진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직접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본인 동의가 있으면 연락처를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진은 신청서를 작성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연락이 닿기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마을 이장과 문세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문세훈은 유언장과 사진, 메모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필 유언의 요건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날짜와 서명이 명확하고 유언자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테이프와 사진, 메모가 의사표시를 보강하는 정황 증거가 되고요. 그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거죠? 네, 검인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다만 장경수 씨가 함부로 집을 처분하려고 하면
그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빚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경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인까지 데려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오늘 계약하면 빚 다 갚아주고 남는 돈도 준다. 도우는 흔들렸습니다. 당장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러나 서진이 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조금만 더 버텨봐요. 할머니 뜻을 지켜야 해요. 그때 백구가 경수 앞을 가로막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경수는 짜증스럽게 백구를 발로 밀쳐냈고 백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백구! 서진이 얼른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백구는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여전히 경수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가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잎이 빗물에 젖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비 오네. 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했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진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마당에는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서진은 할머니 방에서 꼼짝하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할머니의 호흡이 더욱 얕아졌습니다. 산소호흡기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손을 떨며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도우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미정 이모 찾았어요. 곧 연락 올 거예요. 그러나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호흡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편히 눈 감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나, 엄마가. 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장경수가 들어섰습니다. 비에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 같나? 같으면 이제 정리해야지. 서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는 거지. 집은 내 명의로 넘겨. 서류 여기 있어. 경수는 비닐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삼촌,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이 기회야. 나중에는 손도 못 쓴다고. 마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수와 도우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백구가 갑자기 문턱을 박차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백구는 빗속에서 하늘을 향해 길게 그리고 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백구의 울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세차게 흔들리며 쨍그랑 쨍그랑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풍경이 스스로 울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의 벽시계 추가 덜컹이며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멈춰섰습니다. 뭐야 이게? 경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거실에 놓인 라디오 카세트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카세트가 스스로 딸깍하고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직 잡음 뒤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정아, 서진아, 도우야. 내가 살면서 제일 후회한 건 보낸 아이다. 누가 뭐래도 내 피부치야. 서진과 도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수는 어색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집은 팔지 말고 마당 감나무는 남겨라. 그리고 미정을 찾거든 내 말 좀 전해다오. 엄마가 미안했다고.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테이프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읍사무소에서 받은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한미정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번호였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한미정 씨세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서진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최영월 할머니의 손녀 한서진이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월 어머니요? 네. 지금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세요. 제가 어머니 앞에 있습니다.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우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누나, 엄마가 움직이셨어. 서진은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지금 정말 어머니 앞이세요? 네, 맞아요. 저예요. 미정이에요. 한미정이요. 할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였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미안하다.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미정이에요. 어머니. 할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소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마당에서 하늘을 향해 낮게, 길게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를 하늘로 보내는 의식처럼. 할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미소를 남긴 채 편안하게 잠드셨습니다. 서진은 할머니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우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는 한미정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편히 가셨어요. 마지막에 미소 지으셨어요. 제가 늦었나요?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분명히 들으셨어요. 목소리 들으시고 웃으셨어요.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백구도 울음을 멈추고 마당 한가운데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장경수는 어색하게 문가에 서 있다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오겠다. 경수가 나가려는 순간 문세훈이 우산을 쓰고 대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이장과 몇몇 어르신들도 함께였습니다. 백구의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문세훈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방금 돌아가셨어요. 이장과 어르신들은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영월이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소.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할머니를 모두가 존경했습니다. 경수는 마당 구석에 서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문세훈이 경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장경수 씨, 지금 무슨 생각하십니까? 뭐긴 뭐야. 이제 장례 준비해야지. 장례 준비는 유족이 하는 겁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경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나도 가족이야. 형님 동생이고.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상속권은 직계 자손에게 있습니다. 함부로 재산 처분하려 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문세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경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경수 씨,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게. 고인 앞에서 그러는 게 아니지 않나? 경수는 이를 갈며 돌아섰습니다. 좋아, 나중에 보자. 유원장, 그딴 거 소용없어. 빚 갚을 돈 없으면 결국 집은 넘어간다. 경수가 나간 뒤 마을 어르신들이 서진과 도우를 도왔습니다. 상주 옷을 준비하고 영정 사진을 모셨습니다. 할머니의 젊었을 적 사진을 골라 액자에 넣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이튿날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삼배 상복을 입은 서진과 도우는 할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향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고 근조리본이 대문에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조문을 왔습니다. 영월이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고생 많이 했어. 서진이, 도우 힘내라. 할매가 하늘에서 지켜보신다. 조문객들은 할머니를 추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은 할머니가 담갔던 김치 맛을 이야기했고 슈퍼 주인은 할머니가 항상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장례 준비가 한창일 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마른 체구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기 여기가 최영월 어머니 댁 맞나요?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혹시 저는 한미정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얼른 일어나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아니에요. 오셨으니 됐어요. 미정은 할머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울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미정이 왔어요. 도우도 일어나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나, 저는 도우입니다. 동생이에요. 미정은 도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동생이구나. 미안해. 이제야 만나서. 세 사람은 영정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가족이 함께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문세훈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유언장과 관련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검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요? 네, 마을 어르신들 중 몇 분이 증인으로 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할머니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다는 걸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이장과 마을 어르신 몇 분이 모였습니다. 문세훈은 유언장과 카세트 테이프, 사진, 메모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최영월 할머니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입니다.
날짜와 서명이 명확하고 유언 내용도 분명합니다. 여러분께서 증인으로 서주시면 법원 검인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지. 영월이 뜻을 지켜야 한다. 서진은 미정에게 카세트 테이프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정은 테이프를 재생하며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미안하다. 미정은 테이프를 멈추고 서진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기억하셨네요. 네, 할머니는 이모를 찾고 싶어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정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백구가 미정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미정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왔어요. 늦었지만 왔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고 처마의 풍경이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빈소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할머니와 인연이 있었던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할머니의 선한 마음씨를 기억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장경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함께였습니다. 한 명은 변호사처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장례 끝나면 집 정리해야 한다. 빚 독촉장 왔어. 은행에서 이번 주 안에 상환 안 하면 압류 들어간다더라.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삼촌, 지금 빈소인데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냐? 시간이 없다고. 이분들은 법무법인에서 오셨어. 집 처분 절차 밟으려면 지금 시작해야 한다. 정장 입은 남자가 명함을 꺼내 도우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채무 상환 문제로 연락받고 왔습니다. 도우는 명함을 받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빚은 사실이었고 갚을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경수는 이 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봐라, 전문가도 집 팔아야 한다고 하잖아. 유 원장, 그딴 거 있어도 빚은 갚아야 해. 그때 문세훈이 빈소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경수의 말을 다 들은 듯 했습니다. 장경수 씨, 법을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뭐, 당신이 뭔데?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고 상속 재산 처분은 상속인 동의 없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은 상속 재산 침해, 시도로 형사 고발 대상입니다. 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채무는 상속 재산에서 변제해야 합니다. 집을 매각해서 갚는 게 현실적입니다. 문세훈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채무 변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유언에 따라 집을 보존할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담보대출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집 가족 형편이 어떤데? 그건 상속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외부인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경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저런 게 무슨 증거냐고. 집은 팔아야 한다니까. 증거는 충분합니다. 문세훈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유언장 사본, 카세트 테이프 녹음 기록 전사본, 사진,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의 증인 서명이 담긴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필 유언의 날짜와 서명, 일련의 정황이 모두 유언자의 의사표시를 보강합니다. 마을 주민 5분이 증인으로 서명하셨고 할머니께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유언을 남기셨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 변호사도 서류를 훑어보더니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법원 검인 절차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세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경수 씨, 지금 함부로 재산 처분을 시도하시면 형사상 문제가 됩니다. 상속 재산 침해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경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좋아. 그럼 빚은 어떻게 갚을 건데? 은행이 기다려주나? 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빚은 제가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할 상환하겠습니다. 집은 엄마 뜻대로 지키겠습니다. 서진이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같이 갚아나가요. 미정도 일어섰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제 어머니 집입니다. 당연히 책임져야죠. 경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희가 진짜 갚을 수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갚겠습니다. 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문세훈이 덧붙였습니다. 은행과 분할 상환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더라도 거주는 가능합니다. 급하게 매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은행과 협의해 보시죠. 경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좋아, 니들 맘대로 해라. 하지만 후회하지 마. 빚에 허덕이다가 결국 집 날리면 그때는 늦어. 경수는 김 변호사와 함께 빈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장이 다가와 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결정했어. 영월이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마을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그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 영월이 뜻을 받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서진은 미정과 함께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모, 할머니께서 이 감나무를 꼭 남기라고 하셨어요. 그래, 어릴 적 제가 이 나무 아래서 놀았거든요. 어머니가 기억하셨나 봐요. 미정은 감나무 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무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세월을 견디며 자리를 지킨 나무처럼 이 집도 그렇게 남게 될 것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우가 은행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분할 상환 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백구가 감나무 아래로 다가와 두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하늘을 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또렷이 빛났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 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발인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삼배 상복을 입은 서진, 도우, 미정은 할머니의 관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향 냄새가 진하게 퍼졌고 곡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할머니, 편히 가세요. 저희가 할머니 뜻 꼭 지킬게요. 서진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상여가 준비되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상여를 메고 상주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백구도 상여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꼬리를 축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장지로 가는 길은 좁은 시골길이었습니다. 길 양옆으로 마을 사람들이 늘어서서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손에 든 감을 상여 앞에 떨궈 놓았습니다. 영월이 감은 달고 착했다 아이가. 이제 편히 가소. 고생 많았어요 할매.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소. 상여 행렬은 천천히 마을을 지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묘지 옆에 할머니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하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관이 천천히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진과 도우, 미정은 흙을 한 줌씩 뿌리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백구가 무덤 앞에 앉아 하늘을 향해 한 번 더 짧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할머니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은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빈소는 철거되었고 집안은 텅 빈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할머니의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린 감이 노을빛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진과 도우, 미정은 문세훈과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분할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보대출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서류를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분할 상환으로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집은 담보로 잡히지만 거주는 하실 수 있습니다. 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히 갚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진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이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직장도 있고 하지만 자주 내려올게요. 이 집은 제 어머니 집이니까요. 이모도 상속인이에요. 같이 집을 지켜나가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서진아. 나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엄마가 이어주신 거예요. 셋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유언장 검인이 완료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집은 서진, 도우, 미정의 공동 상속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마당과 감나무는 마을 공동체의 기부 체납 조건으로 추모 공간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장경수는 결과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집을 노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미정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서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모 오셨어요? 응, 며칠 쉬려고. 이 집에서 좀 머물러도 될까? 당연하죠. 이모 집이기도 한데요. 미정은 대문을 들어서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릴 적 뛰놀던 마당, 어머니가 장독대 앞에 앉아 계시던 모습, 감나무 아래서 감을 따먹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그대로네요. 미정은 천천히 마당을 걸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잘 들었어요. 이제 그만 편히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이 집 지킬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고 처마의 풍경이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노을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붉은 감, 붉은 노을, 그리고 붉게 물든 하늘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서진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고 미정은 할머니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도우는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백구는 감나무 아래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이 집은 남았습니다. 할머니의 뜻대로 가족의 보금자리로 남았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할머니가 남긴 사랑은 이 집에, 이 마당에, 이 감나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마당에 나와 미정 옆에 섰습니다. 둘은 나란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보고 계실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처마의 풍경이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바람이 감나무를 스쳤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도 이어집니다. 할머니의 사랑은 이 집과 함께, 가족과 함께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